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어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요양원이 당연한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 대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품이 있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와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요양원 생활이 전부가 아니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 요양원 선택 정말 필요한가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양원이 노후의 당연한 종착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정서적 고립과 비용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처음 1년 동안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례별 자립적인 노후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스마트홈 활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조명, 긴급 상황에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 등은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합니다. 예시 72세 박 모 씨는 스마트 홈 기기를 이용해 집안의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제어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독거 노인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공동주택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시 일본의 그레이 코하우징은 고령자들이 함께 모여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삶을 사는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3. 지역 사회 지원 프로그램.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도시락 배달, 방문, 간호, 무료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이 할머니는 자립적 노후 생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셨나요? 사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70세 이 할머니가 요양원, 간병인 그리고 자녀와의 생활을 거쳐 자신만의 자립적 노후 방식을 찾아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 없이도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립적 노후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1. 노후 생활 방식 선택의 다양한 대안. 노후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 자녀 돌봄, 간병인 고용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선택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양원 생활 제약이 많고 정서적 고립이 우려됩니다. 자녀와의 생활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감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고용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 할머니는 이 모든 방식을 직접 경험한 끝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 자립적인 노후 생활의 도전과 배움. 이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병원 방문조차 큰 부담이 되어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겼습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했으나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했으나 매달 300만 원의 비용이 그의 연금을 초과하며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간병인의 잦은 교체와
식사 관련 갈등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3. 스스로 돌보는 새로운 삶의 방식. 아들이 요양원을 추천했지만 제한된 자유와 불편함을 느껴 한 달 만에 떠났습니다. 독거 생활을 시작한 후 딸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생활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젊은 부부와의 교류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며 집안일과 식사를 부탁하는 상호 이익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4.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 나이를 먹는 것보다 움직임을 잃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라고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후 생활에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5.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고민과 해결책. 1. 노후 준비는 개인의 선택. 자립 능력을 잃어버린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손자의 제안으로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하며 실용적인 대안을 찾았습니다. 이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노후 준비. 손자와 공동 생활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관계도 개선했습니다. 비상금 마련, 시간제 간병인 활용 등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3. 가족 간 갈등 해결. 아들의 희생과 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 코하우징입니다. 도쿄 근교에 위치한 세타가야 코하우징은 그레이 코하우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곳에는 약 20여 가구의 고령자가 입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동 식사 준비, 텃밭 가꾸기, 예술 및 취미 활동 등이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이웃 간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입주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한 노년을 제공합니다. 효과와 장점은 1. 사회적 고립 예방.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며 고령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2.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개선. 공동활동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3. 경제적 효율성. 공동 공간과 자원 공유를 통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요양원에 대한.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민은 커집니다. 제 부모님도 요양원 선택 문제로 갈등을 겪으셨고 저는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존엄 있는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노후는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자립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정과 금전적 지원의 균형, 창의적인 대안 모색은 우리의 노후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기술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며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삶은 자립적인 노후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후의 품격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노후 준비 팁과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